본 영상에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KIFRS 항목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무려 27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개념체계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요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대한 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기초 개념에 대한 틀을 제공합니다.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특정 거래나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체계는 모든 이해관계자 또는 정보 이용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닙니다.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측정과 공시문제와 관련해서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에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체계가 개정되더라도 회계기준이 자동으로 이에 따라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절차에 따라 회계기준 개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에 기여합니다. 이 임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결과로 세계 경제에서의 신뢰, 성장, 장기적 금융 안정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념체계는 투자자와 그 밖의 시장 참여자가 정보에 입각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무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정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자본 제공자와 자본 수탁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개념체계에 기반한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이러한 회계기준은 전 세계 규제기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에게 전 세계의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면서 자본 배분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기업이 개념체계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단일의 회계 언어를 사용하면 자본 비용이 낮아지고 국제 보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최대한 다수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보고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또는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결정, 자산을 대여하거나 다른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결제하는 것에 대한 결정,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 등입니다.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거래에서 투자자나 채권자가 기대하는 수익, 즉 배당이나 이자의 회수, 자산 가치의 상승 같은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위해서 투자자나 채권자는 미래 순현금 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기업에 대한 청구권 및 그러한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투자자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으므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은 다르고 혹은 상충되기도 할 것입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비록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을 주는 거래와 기타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자금 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나 자본의 조달의 우선순위와 지급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권이 있는 당사자들 간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자산이나 청구권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변동, 즉 부채나 자본의 변동은 기업의 사업 운영에 대한 재무 성과나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등의 거래로부터 발생합니다.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나 청구권이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해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서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로부터 발생된 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수치나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영향이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변동에 대한 정보는 그 기간의 현금 수치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보는 채무의 차입이나 상환, 현금 배당 등 투자자나 채권자와 관련한 현금 흐름,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이나 안정성,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영업을 이해하고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평가하면서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을 평가하고 기타 재무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